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생생지역 알림 생지알. 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생생지역 알림은 지방정부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컨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정책을 그렇죠. 지방정책이 얼마나 좀 앞서 나가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듣고 이런 정책은 중앙정부가 받아놓으면 더 좋겠구나. 그런 어떤 시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는 순서인데요. 저는 생지알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들 많이 얻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저희가 이제 중앙 뉴스만 이렇게 주로 접하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데 또 지방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게 그 지방에서 시작한 거야? 네. 이런 것들이 제법 많았고요. 이 참신한 시간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저희 박시영 TV 안에 있는 여러 콘텐츠 중에 저희도 약간 딸리거든요. 생지알이 예.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원래 첫 번째 시간에는 파주시장 그리고 우리 화성시장님 두 분이 나오셨고. 나오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창원, 창원시장, 전주시장 그렇죠. 두 분이 나오셨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서울로 왔습니다. 드디어. 네. 네,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양천구청장 김수영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양천 양천 구민이죠. 네. 구민이라면서요. 양천 구민이기 때문에 오늘 뭐 저는 다른 내용보다 제 개인적인 민원 좀 얘기합니다. 네, 우리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 뭐 본인 지역이 워낙 유명한 분이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네, 저는 민선 1기 때 이 구청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럼 95년에? 네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8년간 보좌관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 대학에서 잠깐 강의도 좀 하고 또 공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재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의원 보좌관 생활을 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뭐 성동 지역에서 계속 네. 활동을 하셨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서울의 엄마 구청장입니다. 양천구의 수장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386의 대표 주자입니다. 네,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었고, 뭐 학생회장 하면서 투옥된 경험도 있고요. 열린 우리당이라고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100년 정당을 만들자 할 때 합류해서 열린 우리당의 초대 여성국장을 했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2014년에 구청장이 돼서 지금은 재선으로 양천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수영입니다. 그러시군요. 386이면 몇 학번이신가요? 저는 83학번입니다. 83. 네. 투옥도 되셨고. 네. 세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번이나요? 네. 근데 실제로 산 거는 많지는 않지만, 예. 자주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뭐 이게 유튜브 같은 거 혹시 두 분 나오신 적 있습니까? 다른데 혹시 나온 적? 유튜브는 우리 양천구 양천 TV에만 나왔던 거 거기는 밖에는 뭐 가족들끼리 하는 거니까 부담이 없었을 거고. 예. 이렇게 좀 외부는 처음 나오셨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 박시영 TV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까? 저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워낙 길더라고요. 네, 근데 2시간짜리가. 잠깐 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안 그래도 카메라를 더 사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원테이크도 해주신다고 그래서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카메라 4대 있습니다. 그래도. 예. 우리 정구청님 예, 저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뭐 풀로는 못 봤고요. 네. 네, 잠깐 봤는데 우리 이 전주시장이 지난번에 나와서 네. 그 한지 양말. 네. 근데 제가 그거 신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창원시장님 말씀도 네. 아주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다 잘하시던데 네. 그때 보니까요. 저는 화성시장님도 재밌게 잘 굉장히 하시던데요.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었습니다. 이 생생지역 알림 끝나고 각자 지역에서 구독자가 몇 명 늘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뻥입니다. 요새 박시도사 되시고 나셔서 이걸 많이 날리고 다니세요. 되게 이제
부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략은 아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넓게 보면 정치인 아닙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분들의 삶들에 대해서 뒷받침도 하고 끌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본인만의 정치적 그 어떤 색깔, 노선, 전환 있다면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정청래는 예, 예. 네. 저는 이제 이 정치나 행정, 이것도 이제 하나의 권력인데요. 이 권력이라는 한자와 우리가 쓰는 말과 이제 파워라는 영어를 놓고 보면 이 그냥 힘이 아니고 우리의 권력은 이 권세권도 되지만 저울추 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추 권자가 왜 권력의 권자가 됐는지 그걸 좀 고민을 해보면 이 권력의 권자의 저울추는 이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울을 잴 때 무게가 있으면 그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저울추를 이렇게 움직이죠. 이동하면서 균형점을 잡을 때까지 그게 이제 저울추의 역할인데 저는 정치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이 정치다,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저울추권. 네. 통합의 리더십 이런 표현보다는 그게 되게 진부하게 느껴지는데 저울추 이러니까 뭔가 굉장히 좀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이 뭐 이런 얘기 좀 그래서 제가 한자 2급이 있거든요. 그래요? 저 정도 해석이면 한자 1급 주셔도 됩니다. 네, 좋아요. 네, 좋군요. 네. 김수영 구청장님은 어떤 정치 노선? 네. 저는 정치 혐오의 시대에 실제로 이 행정은 생활 정치 속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정치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 정치가 중요하고요. 정치를 가깝게 느껴야 많은 분들이 이 정치 혐오의 시대에서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실현을 하고 또 그리고 자기 생활하고 가깝다는 것을 실감할 때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최근에 그 리더십에 대한 뭐랄까 재조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책 중에 잘 나가는 책 중에 정조. 리더라면 정조처럼 그 정조 개혁군주로 알려져 있는 정조의 리더십을 배우자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본인들이 보시기에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좋아하는 리더십 유형이 각 지역의 처지에 맞게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과 또 서울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약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도심 지역하고 그렇죠. 예. 조금 농어촌 지역도 다를 수 낙후된 있- 지역 예.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을 텐데요. 본인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주민들은 어떤 리더십을 좀 원하는지 그 바람직한 리더의 이미지상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가위바위보 하세요.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좀 그렇지만. 네,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농촌이나 서울이나 뭐 어디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동고동락하는 리더십이 동고동락. 가장 좋은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 속에서 또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키워가는 리더십 그리고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고통을 나누면서 생기는 리더십 이런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이제 보니까 이제 통합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네요. 예, 밸런스와 함께 통합. 근데 예. 나중에 보면 성동이 앞서가는 그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따 한번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뭐 또 깜짝 요것도 놀랐을 얘기해보고. 텐데. 예. 김수영 청장님은요? 저는 우리 지역에서 저한테 별명 붙일 때 엄마구청장도 있지만 엄마. 예, 한편으로는 소공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락방에 사세요? 소공녀, 소통, 공감, 참여해서 네. 소공녀입니다. 네, 네. 소공녀 재밌네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아마 성동구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십보다는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소통하고 그래 공감을 해야 또 참여도 하고 그렇거든요. 요즘에 주민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소공녀 리더십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보면 기초단체장 중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행정에 좀 집중하자 이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책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입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랑 같이 네, 하는 네. 흐름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이 이제 오히려 그렇죠. 뭐 그때 이재명 네. 시장의 입장이라면 네. 지금 야당 소속의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장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또 그런 분들도 별로 눈에 띄진 않죠. 아니 그 대구시장님하고 서초구청장님. 아 맞다. 서초구청 조은희 구청장. 예, 예. 맞아 그분은 좀 목소리를 내더라고. 네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질문지 없는 내용들 한번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당황하셨는데 이제 두 분 다 재선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선 때와 재선 때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들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네네. 저희가 어떻든 초선 때는 이 맡겨지는 임무 그리고 또 해야 될 일 이런 거에 이제 전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재선이 되면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의견을 모으는 거,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역할 분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네. 이 역할을 높이기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재선 이사항들이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궁금한 거는 초선 때 잘 안 보였는데 네네. 재선 되니까 좀 뭔가 보이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안목 자체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나요?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일이라는 것은 구청장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해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초선들도 이렇게 한번 뭐 속된 말로 한 바퀴 돌면 이해하는 측면들이 많죠. 근데 아니, 아무래도 깊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초선 구청장들도 꽤 많잖아요. 네, 서울에. 네, 많죠. 본인들은 이제 재선을 하셨지만 그분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재선을 하는 게 좋다.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드세요? 저는 재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선하는 게 네. 낫다. 아무래도 이제 초선 때하고는 다르게 초선 때는 또 좌충우돌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든지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들어오면 행정력 또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하고 제가 우리 주민들의 시간하고 너무 다른 것 같다. 차이가 많아요. 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네. 하는데 빨리 그걸 좁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기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데 초선일 때는 단기간에 이 성과를 빨리 보여줘서 나도 다시 한번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초조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재선을 하게 되면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도 좀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4년 동안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하고 결국 같은 악보를 보고 같이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합창이 제대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4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원팀이 돼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데에 훨씬 더 초선 때보다 네. 예, 손발을 가속도도 한번 높고 그런 맞췄으니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8년이면 이제 재선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3선의 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마다. 네, 네. 근데 8년 정도 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야 그래도 주민들의 신망을 얻은 분들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선택의 기로가 늘 있을 텐데 네. 두 분한테 지금 판단이 섰습니까? 아유, 뭐 아직은 아직 안 섰습니까? 아니지만 예. 지금 2년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내년쯤에 이제 판단이 쓰겠네요. 네, 내년 한 여름이나 가을쯤이면 판단이 서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렇죠. 네. 이제 이게 그 행정은 조금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씨를 농사는 올해 씨를 뿌리면 이 가을에 거지를 하지만 행정은 뭔가 계획을 세우면 이게 거둬들려면 10년 뭐 이렇게 걸리는 네, 것들이 네. 허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삼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8년 했으면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최근에 여야 간에 모두 3선 연임 금지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입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예. 분위기만 좀 뗐다가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왜 지방자치단체장들만 네. 이렇게 삼선 연임 제안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그런 제안이 없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그 형평성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와 행정의 시간과 뭐 내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국회의원이 삼선하고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은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3선, 4선, 5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연륜이 붙어서 더 잘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구청장이나 군수님, 뭐 시장님들은 삼선하신 분들의 연륜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때 해왔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주민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거를 저도 선배들한테서 많이 이렇게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걸 역차별로 보여지지는 않으세요? 저는 뭐 삼선 사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여기, 네. 예, 단체장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제 각 국가마다 처해진 어떤 역사성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는 이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 1년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연임을 못 하게 해놨거든요. 외국 같으면 독일은 제가 어디 가서 만났더니 20년째 시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그렇게 쭉 연임 제한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의 삼선 연임 제한은 한편으로는 좀 단체장들한테 불이익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을 위해서도 괜찮다. 물갈이 차원에서. 네, 그렇게 저는. 그럼 정치인은 국회의원들. 그것도 뭐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그 삼선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제 타 지역으로 가서 출마해도 되고. 아니 그리고 뭐 새로운 자리로 또 도약에 예, 도전했다가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연임만 규정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생지알 이게 생지알이 아니라 생지알입니다. 생지알 아니에요. 네, 생지알 네. 이 시간 통해서 이제 기초단체장들이 시장님들이 쭉 출연하셨고 오늘 처음 이제 구청장님들이 나오신 네. 건데 서울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좀 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 정부, 지방 정부와 또 이제 서울 구청의 어떤 살림 어떤 차이들이 일단 있을까요? 네. 이름 알리기가 어려워. 네. 구청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방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서 우리의 수장에 대한 이름도 알고 관여도도 높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을 얘기하면 1년에 한 20% 정도가 이렇게 전월세 이사를- 사신 분들 늘 이사를 바쁘니까 가니까. 예. 몰라요. 그래서 소속감이랄까 이런 정체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약한 측면이 있어서 구민이라기보단 시민이 개념이 훨씬 세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지방자치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이제는 많이 좀 정착된 측면이 있고요. 구청장이 그 다른 시장들과 다른 건 일단 세금 구조가 좀 약합니다. 약하죠. 예. 그리고 서울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예. 서울시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권한이 특히 이 도시의 이 책임자로서의 권한은 도시 계획에 관한 권한이 가장 이제 핵심 권한인데 이 계획의 지방 정부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권한이 이반권뿐만 아니라 이제 승인권까지 그렇죠. 갖고 있는데 단체장들은 이 서울의 구청장들 그리고 전국의 구청장들은 이반권만 있습니다. 승인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근데 이 때로는 이제 서울시와 구가 입장이 틀린 경우는 아예 시장이 이반까지 해버릴 수 있습니다. 깝깝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구청장으로서 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아쉽다. 있고요. 예. 네. 그럼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김수영 구청장님 어떠세요? 자치분권 얘기를 그래서 많이들도 하고 예.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서울은 특히 이제 구청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몇 년째 살다가 또 그냥 이사 가면 그만이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뭐 30년, 40년 이렇게 네네. 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또 만나뵈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또 강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양 단면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곳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방처럼 이제 큰 어떤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은 없지만
소소하게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을 더 우선으로 하는 네. 때잖아요. 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이런 삶의 질하고 관련된 뭐 생활정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자, 생각이 그럼 듭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통 되게 이제 그 서울 지역 그 주민들 저도 많이 만납니다. 이제 직업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이런 어떤 F4I 같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대개는 이제 인접 지역들하고 되게 비교를 많이 해요. 네. 그렇죠. 행정 서비스에 맞습니다. 대한 차이에 대해서. 자, 성동구는 뭐 광진구하고 주로 비교합니까? 어디하고 비교합니까? 중고 집단이 어디예요? 우리는 이제 광진구, 중구 중구.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뭐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양천 성수동 구민들은- 쪽 뭐 이쪽은 이제 광진구 쪽으로 네, 하고 네, 네. 또 금호, 옥수동, 옥수동, 금호동 쪽은 중구 중구 쪽으로 쪽, 하고. 네. 아, 그렇군요. 양천구는 어때요? 양천구는 아무래도 이제 근접 지역이 구로, 강서인데요. 이제 양천구하면 목동 얘기하시고 네. 목동하면 부동산 그리고 또 교육 얘기 많이 네.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구로나 강서 이런 데서 교육을 위해서 또 이사 오시는 많죠. 예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의 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상급 학교 또 좋은데 진학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혁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필요성들도 강조하고 또 그걸 엄마들하고 같이 해서 교육의 변화나 또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우선하기 위해서 많이 챙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네, 저기 네. 목동이 있으니까 네. 그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잠깐 양천으로 이사 왔다가 네. 또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마치면 빠져나가는 이런 인구도 꽤 많습니까? 양천구?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자리 잡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살기 좋으니까. 예, 살다 보니까 고향이 되고요. 음. 또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또 이곳에 또 네트워크가 다 생겼잖아요. 그렇죠. 엄마들 또 그 아이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자리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 하면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시 그 시민들 만나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변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당시 몇 년 전에는 구로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여기 디지털 단지 쪽. 네네네. 이거 완전 상점벽해했다.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로 공단에서 디지털 단지. 근데 그 다음으로 쭉 제 눈에는 성동구가 굉장히 변한 지역이에요. 예. 제 느낌에는. 예. 그래서 성수동 쪽도 완전히 바뀌었고 옥수 뭐 금호 쪽은 금호, 완전히 예. 또 바뀌었고 그래서 과거의 성동구 이미지는 약간 이제 왕십리가 있고 마장동이 있고 성수의 공단이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의 주거단지 애완이 많이 있는 이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어떤 도시입니까 성동구? 집값도 제일 많이 올랐죠. 성동구가. 서민들이 다 밀려났어. 집값 얘기 그만하세요. 아, 예, 예. 머리 아파? 그 성동구는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제 과거에는 59년 왕십리 이 느낌 예. 네, 그리고 성수 공단 이런 네네.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핫플레이스로 네.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뭐 성동에 젊은이들 다 몰려든다면서요? 네, 예. 성수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59년 왕십리가 아니고 예. 한국의 브루클린 예. 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죠. 네. 브루클린. 뉴욕에 네. 그러니까 그 이 브루클린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 나오는 그 아주 이런 브루클린에서 지금은 이제 화려한 외출에 그렇죠. 나오는 네. 그런 브루클린으로 완벽하게 이제 그래서 그 뉴욕의 시민들 중에 가장 살고 싶은 동네가 이제 브루클린이 됐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성동구도 그렇게 이 금호 옥수 왕십리 지역은 주거 이 재개발 그 도시 주거 개선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주거 지역으로 이제 살기 좋은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변모하고요. 성수동은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제 뭐 붉은 벽돌 공장들이 카페나 갤러리로 바뀌어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문화 예술이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할 정도로 지금 이제 진짜 성수동이 핫한 이제 곳이 핫해졌죠. 여기 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뭐 전국에 있는 분들 다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네. 흔히 이제 한양대 있는 네, 지역이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성동구, 그리고 이제 서울숲. 서울숲 예, 예. 있죠. 그리고 저희가 청계천, 중량천을 가장 많이 예. 아 그러네요. 예, 그 끼고 안쪽으로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그리고 있어요. 한강 이렇게 네. 껴서 그러니까 너무 지리적으로 좋아. 도심하고 예, 예. 가깝고 맞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근데 있고. 저는 성동구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뭐예요? 97년도에 그 한총련 출범식을 한양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한 17일 있다가 네. 몰래 이제 나오려고 한양대 병원에 계신 그 진료하러 오신 분들 어머님들한테 좀 데리고 나가라고 네. 나갔다가 이제 성동구청 앞에서 잡혀가지고 네. 뒤지게 맞았어요. 네. 그래서 안전 저 한양대 네. 앞에 네. 자취방이 있었는데 저희 같이 자고 있던 정청래 의원이 당시 잡혀가서 제가 좀 몇 대 안타까운 맞고, 곳이네요. 그 기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 우리 양천구는 사람들이 네. 아까도 말씀 잠깐 비치셨지만 이제 목동만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네. 제가 볼 때 이제 중산층과 서민이 공존한 도시 아,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양천구 하면 목동만 생각하시고 목동 뭐 하면 부동산, 재건축 생각하고. 네, 재건축과 목동하면 부동산 교육의식을 생각해 어떻게 재건축이 먼저 나오나? 교육 이런데 우리 양천구에는 공자도 있습니다. 공자 뭔지 모르시겠지만 공자. 네. 네. 이렇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걸 또 준비해 오셨다. 이런 아, 네. 적어주세요 좀 앞에. 양천구 하면 뭐 목동 해가지고 그 아파트만 있는 줄 네, 아는데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살기 좋은 큰 공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공원을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그냥 여기 아스팔트 광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숲과 잔디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거기가 무슨 공원이에요 지금? 양천공원입니다. 양천공원이 이렇게 네, 바뀌었어요. 예. 잘했습니다 그거. 네, 아,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다들 여기 와서 아주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공원도 있고요. 네. 또 뭔 네, 또 자랑거리가 그리고 있습니까? 또 야, 뭘 많이 가져오셨어요. 네. 예, 이렇게 자전거 길도 있습니다. 아 그건 다른 데도 있어요. 그거. 예, 뭐 근데 자랑거리라고. 특히 양천구가 이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다고 아주 아 그렇군요. 안양천변. 예. 네. 양천구는, 네. 아, 뭐 공원은 또 이런 공원도 있습니다. 이 서서울공원인데요. 예. 이 공원은 특히 이제 항공기 소음 피해가 있는 그런 시월동이죠.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곳인데 그 비행기가 그곳에 잡혔어. 그러니까 비행기 예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찍었네. 아유.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분수대가 올라오는 소리 분수로 아. 예 그래서 또 우리 주민들이 이 공원 속에서 소리는 나지만 그래도 분수를 또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아니, 뭐, 공원과 자전거 도로 그래서 공자군요. 네 제가 공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양천구 신월동 사는데 네. 비행기가 이제 저희 집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애들은 비행기 그리라 그러면 비행기 바퀴를 다 그립니다. 네. 다른 지역 애들하고는 다르게 비행기를 그려요. 원래는 강서구가 더 소음이 심한데 아닌가요? 아. 양천보다? 아닌가요? 공항이랑 근데 가깝긴 하지만 공항-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양천 예. 쪽이구나. 그렇죠. 길이 있어서 소리가 더 크고요. 거기는 이미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주하실 분들은 다 이주시켜놔서 강서 쪽은 강서구는 그렇죠. 또 그래도 지금 그게 뭐 김포공항에 그 뜨는 항공 편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과거에 비해. 인천공항 가면서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대신 저런 건 있죠. 공항 국민선이 공사에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자 네.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동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그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 유일한 불만인데요. 그 이제 그 진짜 유일한 겁니까? 예, 예. 예. 교육 여건. 교육 여건.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군 관련해서 왜냐하면 근처에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예, 대치동. 예. 그거는 서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비교되는 인근 지역은 또 강남을 중고 집단으로 교육은 또 그렇게 비교하니까 그런데 또 생활 수준이 좀 높아졌고 예, 여기가. 전국적 블랙홀인 강남 대치동이 바로 다리 건너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강 건너에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성동구에서는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요즘은 이제 학군 개념이 좋은 학원들이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가 예를 들면 되거든요. 노원이 이제 학원가가 유명한데 노원은 이제 강남하고는 조금 멀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주변을 빨아들이는 건 있지만 네네. 성동이나 광진은 이제 강남은 강남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용산 뭐 아 이렇게.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목동은 또 이렇게 약간 떨어져 아까 이제 있어서 아까 목동은 또 강서나 예, 구로분들을 예. 흡수하고 네, 있고. 다 그쪽에 흡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원이 측면들이 많습니다. 있어서 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 뭐 강남이나 이렇게 좀 이쪽으로 좀 이전할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고민들이 저희한테 지금 지속적인 고민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저희하고는 그러면 반대인 여기는 것 지금 같아요. 양천은 아까 이제 소음 문제는 알겠고 네. 다른 불만 지점 뭐가 있습니까?
다른 불만이라고 하면 교육 때문에 오다 보니까 참 조용하고 아이들 키우기는 좋은 도시다, 주거 도시다라는데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없는 또 이렇게 활력이 없는 다 이제 잠자러 오는 도시 잠만 자고 아니냐. 나가는. 예,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은 하나의 벨트권을 움직이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직장이 네, 좀 네. 옆에 있더라도 네. 꼭 굳이 관내 다 그렇게 직장이나 뭐 큰 대규모 무슨 사업장이 꼭 있을 일자리들이. 필요가 있느냐? 예. 그런데 이제 점차 이렇게 멀리 출퇴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힘들어 하시죠. 네.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하는 것처럼 직장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특히 서울에서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고 바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저 같으면 그냥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만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오히려 사는 곳은 양천에 살고 환경적으로 좋은 직장은 구로로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많으면 오히려 그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네, 이 안에서도 이렇게 좀 일자리가 있도록 상권도 좀 살고 또 기업도 좀 있고 해야 그러면 좋죠. 양천구도 네. 또 이제 세수가 좀 들어오고 세수. 네. 이제 본심을 얘기했어.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 이게 안 잡혔어 상이. 근데 이제 지금 말한 거 보니까 세수. 학원들 한만 많아봤자 돈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재산세. 네,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3터와 1터와 쉼터가 그렇죠. 이렇게 조화롭게 조화롭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터, 1터, 쉼터. 근데 이게 1터가 없는 곳은 소위 말해서 베드타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예, 베드타운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요. 1터만 잔뜩 있는 곳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한번 하겠지만 중구 같이 이렇게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 주거 지역이 중구는 중구구청장이 늘 어려워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 태반이 유권자가 아니야. 다 다른 데 사는 예, 분들. 그런 데서 있는 또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또 쉼터가 없는 곳은 삭막하고 그래서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화를 통해서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이 이제 살기 좋은 네. 도시인데 성동구가 그런 예가 아닐까.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 성동구 잘하고 성동구 맞아. 예, 저기 거기는 우리는 이제 사업장들이 좀 3터, 있죠. 10터는 예, 있는데 1터가 일터가 저희는 네. 성수동하고 왕십리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그렇죠. 기업들이 많아졌죠, 들어오고 진짜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채워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쉼터는 있고 또 주거지 3터도 있고 해서 이게 조화가 되는 예. 그럼 양천 같은 경우 네네. 어떻게 뭐 기업을 유치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민선 6개는 따뜻한 엄마구청장, 복지, 환경 여기에 막 초점을 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민선 7기에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재선도 하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일터를 좀 많이 만들고 좀 개발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고 나오셨어. 네. 양천구가 이렇게 좀 강아지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렇게 동서 간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동쪽이 이제 그야말로 목동 아파트 지역이고 서쪽이 이제 신월동 항공기 소음 피해가 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들어서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좀 개발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중장기적으로 좀 만들어서 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쪽으로는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지금 네. 거의 다 땅이 갖춰져 있군요. 있습니다. 네. 엄청 넓어요. 예, 엄청 넓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의 지금 이제 계획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공연장도 들어오고 이제 큰 테크노밸리 뭐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될 것 양천 같고요. 땅가 모르겠네. 네.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집 그 근처란 말이에요. 서쪽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려면 5선까지 해야 됩니다. 5선, 3선이 아니라 5선. 최소한 그럼 15년 이상 네. 걸린다. 제물포도로도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의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까지 가는 제가 지금 공사를 그 지금 동네 하고 10년 사는데 있습니다. 10년째 공사 중입니다. 저기는 저기는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네, 의욕적으로 예, 예. 했던. 예, 그래서 이게 저 이제 민선 7기쯤 되면은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3선하게 되면 이제 지상 공원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상공원으로 돼 있더라고. 걔. 네네네. 뭐 이제 그런 거 외에도 그 남북으로 또 이런 물류단지 중소기업 우리 양천구에 목동 유수지가 있잖아요. 거기 막 행복주택 짓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네. 했었는데 그때 또 그건 난리 무산됐습니다. 네, 그때 또 그래서 난리 지금 났었어요. 중소기업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혁신성장 밸리로. 네, 좋습니다. 네. 정은호 부총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서울 시민들한테
강남 강북의 격차가 더 커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네. 더 커졌다는 응답이 높습니다. 네, 사실. 네, 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직접적이죠. 네, 이게 격차가 있으니까 뜨는 속도가. 근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제가 그냥 과거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성동구뿐만 아니라 강북에 있는 여러 자치구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들이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격차 과거에 비해서. 일단 먼저 강남이 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강북 지역에 규제를 하고 또 강북에 있었던 고등학교들 강제로 이전시키고 네, 그렇죠. 네. 명문고등학교들 그러면서 이제 강북은 규제하고 강남은 개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북이 이 기업과 여러 가지가 몰리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건데요. 그리고 그때 그걸 만든 것도 다 강북 지역에서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강남 지역이 발전을 하고 나니 이제는 강북은 여전히 규제와 이런 개발 여건이 떨어져 있는데 강남 지역은 개발 여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GBC처럼 저런 거 한 번 생기면 1조 7천억 정도가 공공기여금이 생기는데 이 공공기여금을 꼭 강남구에다가 쓰게 돼 있거든요. 그거 박 시장이 박 시장이. 그 네. 강북으로 네, 돌리자고. 그 제가 그걸 그때 제안을 해서 네. 민선 6기인데 TF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걸 쭉 했는데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일부라도 하게 하자라고 네네. 이제 돼 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양재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데들인데 강북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이미 많이 꽉 집이 찼죠, 꽉 사실. 들어서 네, 있죠. 네. 집이 여력이 들어서 없죠 개발. 그래서 네. 재개발 아니면 재생인데 예, 거기서 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뉴타운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도시 네, 재단 네,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걸 놓고 보면 강남 지역은 그래서 또 개발 이후로도 계속 개발 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강북은 그런 여건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변 쪽으로 해서 뭐 이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마포 이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좀 요즘 떴죠. 예, 그러면서 좀 격차를 줄여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이 구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재산세밖에 없는 건데 네. 이 재산세 격차가 뭐 이렇게 특정 구를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도봉구나 도봉구나 강북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한 5-6배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격차들이 있는 거거든요. 조정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가 여력이 있으니 계속 또 개발을 하는 거고. 예. 아, 그러네요. 결국 그렇게 다 규절이 돼. 양천은 사실은 교육 얘기하지만 양천의 그 엄마들이 롤 모델 삼는 게 대치동 엄마들은 아니에요. 일부 그런 분도 있지만 교육을 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 어제도 제가 어머니들 만났는데 네. 요즘 엄마들이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아요. 엄마들이?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치동 엄마들처럼 우리 애만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이 뭐 재능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기왕에 지금 남북 간의 격차 네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번에 뭐 재산세 인하한다는 것 때문에 구청장들이 비상입니다. 사실은 네, 재산세가 유일한 구세 수입원이기도 세수인데, 한데 네. 격차가 있겠죠. 심하다 보니까 네. 남북 간의 격차가.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구는 사실 적은 부담만 해도 뭐 9억 이하 또는 6억 이하 네. 부담을 재산세를 인하해도 부담이 적을 수도 있지만 서초구 이런데 네. 그렇게 예, 하죠. 그런 데는 그렇지만 무슨 강북이라든지 도봉구 또 우리 뭐 양천구도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굉장히 타격을 네, 그게 많이 어려운 입게 부분이에요.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재산세만 손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네. 구에서 세수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네, 이제 네. 조정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같이 가야지.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시민들의 그 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불만이 있고 그걸 또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또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지금 어려움에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게 어렵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소초구 얘기도 있고 예, 재산세 얘기도 있어서 그런데 뭔가 이제 약간 좀 잘못 알려진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이 재산세와 관련해 구청장들의 생각이 나뉘면서 이 잘못 알려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소초구청장님께서 이제 이 재산세 인하 문제를 공식 제기하셔서 논의를 했고요. 또 저희도 논의를 했지만
서초구장님이 제안한 거는 위법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예, 우리가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에서 10월 달쯤에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서 그걸 좀 기다렸다가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구마다 차이가 너무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는 사실상 별로 이 인하를 해도 이 피해가 적는데 그렇죠. 또 특정 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도봉구, 노원구나 강북구 이런 데들은 그 과표 9억 이하면 그럴 때는 강북 사구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99.9%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소초는 한 20% 해당이 되는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조금 이 정부에서 발표한 걸 좀 보고하자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유보하거나 반대. 근데 이게 우리가 마치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비춰진 게 있어서 예. 좋습니다. 양천의 도시 비전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천의 도시 비전은 스마트 미래 도시. 좀 그 양천이 가지고 있는 주거 도시, 정체된 도시 여기로부터 좀 이렇게 일터가 있는 활력 있는 도시를 좀 만들고 또 기왕에 재건축 계획이 있는데 그 재건축도 기왕이면 미래를 좀 지향하는 요즘 어떤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러 그 기술적인 변화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 진보에 힘입어서 좀 양천구답게 그 서울시답게 좀 스마트한 미래 도시를 좀 만드는 그대에 준비를 좀 하자. 우리 교육도 단순히 그냥 진학을 시키기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 스마트 미래 교육센터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도 좀 다양한 좀 변화를 좀 이루는데 좀 직접 같이 네, 관여도 알겠습니다. 하고 하려고 합니다. 성동 도시 비전. 이제 스마트한 건 같고요. 저희는 스마트 포용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용 도시라는 개념은 이제 유엔 해비타트에서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은 포용 도시를 지향한다. 세계의 모든 도시는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건데 이 포용 도시는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포용하지 못한 도시,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도시들은 다 이제 사멸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포용 도시를 지향하는데 포용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로 스마트한 기술, 스마트한 기술을 도입해서 이 포용 도시로 가는 비용을 줄이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포용 도시로 갈 수 있는 이것을 저희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포용 도시. 네. 좋습니다. 그럼 성동에 민선 7기의 가장 큰 뭐 이제 재선까지 했으니까 6기 7기를 통틀어서 가장 큰 성과 그리고 최근에 역점 사업 예. 좀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뭐 성과는 어떤 건물일 수도 있고 무슨 업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음 살고 있는 구민들이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성과였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의 프라이드.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동구 사시는 걸 자부심을 갖고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작년도의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가 2015년도는 만족도, 거주 주거지 만족도가 50%였는데 작년에는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30% 이상의 이 구민들이 성동구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고요. 행정에 대한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93%가 만족을 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이 구청이라는 지방 정부가 우리 성동 구민들의 마음 속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역점으로 역점 사업. 추진했나요? 지금 이제 역점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개 동에 걸쳐서 7개 사업을 진개하고 있는데요. 성수동이 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저렇게 핫플레이스가 된 겁니다. 만약에 서울숲 근처에 있던 지역을 원래 계획대로 철거하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 그런 방식으로 갔었다면 저런 건 싹 없어졌죠. 근데 지금 도시 재생 방식으로 하면서 이쁜 카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쭉 들어서면서 핫플레이스가 된 거거든요. 그런 사업처럼 이제 이 사근동, 용답동, 마장동, 이 송정동 이런 지역들의 도시재생 사업을 각 동네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교육 문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교육 여건들을 좀 개선시키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가면 초중학교 가면 집보다 훨씬 나아요. 화장실도 좋고 책상도 맞아요. 좋고 뭐 다 좋은데 지금 학교 가면 집보다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재미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초중에는 시설을 최대한 현대화, 특히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좀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교는 이제 그 학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계속 지원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내실화하는 작업들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끝으로 GTX-C 노선 예. 이게 지금 원래는 왕십리를 아닌 다른 곳으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왕십리 지하를 진행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에서 왕십리로 지나서 청량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왕십리를 그냥 통과만 하겠다 이런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왕십리는 4개의 전철 노선이 그렇죠. 환승하는 서울에서 가장 큰 환승역 중에 하나입니다. 왕십리역 엄청 큽니다. 예. 1억 명이 넘습니다. 연간 이용자가 1억 600만 명인데 아니 이것을 그냥 통과한다는 건 이건 그 정말 잘못한 거다. 그럼 왜냐면 기존의 지하철 노선 밑으로 네, 그렇죠. 그대로 지나가면서 역을 안 만든다는 것은 그거 좀 웃긴데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건데요. 국토부에서 의견은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최대한 빨리 가게 해야 되니까 역을 신설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뭐 논스톱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 아니 수원에서 의정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건 맞는 얘기네. 예. 서울 가려고 하는 거지. 서울 가려고 하는 그렇죠. 건데 예를 들면 서울에 강남이든 이 명동이든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거기로 빨리 갈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환승이 잘 돼 있는 곳에 그렇죠. 역을 만들어서 환승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최적점이 네, 왕십리인데 설득했습니까? 이걸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NG. 예. 네. 국토부 관계자분들께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원래 제가 이제 성동구 하면 워낙 부총장님이 그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해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뭐 따뜻하게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눈에 좀 띄었는데 오늘 뭐 그 얘기는 안 하시네요. 이제 물어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성동구에 이제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뭐 경리단길도 그랬었고 네, 홍대도 네. 마찬가지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다른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성동 네, 네. 지역에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젠트리피케이션 뭐 다 아시지만 어쨌든 지역을 가꾸신 분들이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면 같이 누려야 되는데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지역을 가꾸신 분들 중에 특정한 예를 들면 이제 건물주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분들이 다 손해를 보는 게 뭐 세입자라든지 주민들이 근데 종국적으로는 건물주도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거냐 아니면 계속 건강하게 길러서 황금알을 누릴 거냐 이런 문제로 이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제 상생 협약도 맺게 하고 그래서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상생 협약을 해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세입자는 그 대신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다한다. 그리고 구청은 상생 협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인프라를 제공해서 이 지역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 몇 곳이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성수동 지역이 예. 도시 재생을 하면서 대표적인 곳이죠. 예. 예, 그걸 해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도시 재생을 해서 성공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결국은 다시 쇠퇴하는 맞아요. 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도시 재생 사업과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예,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도 제가 그걸 제안했습니다. 모든 곳에 상생 협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을 기본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 재생을 해놓고 나중에 후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료 문제가 가장 부담이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도 또 뭐 더 뭐랄까요 그런 어떤 정책들이 힘을 좀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니 이분 저도- 많이 가져오셨네요. 저는 이제 그 준비를 그 특산품을
준비하라 해서 이제 서울에서 특산품이 이제 그렇게 적당하지 않아서 저희 유명하죠. 예. 네, 특산품이라고 제가 해온 건 이제 성동구 특산품, 네. 성동구 특산품이 누가 보면 건물인 줄 알겠어요. 예, 이게 정 성동구 분양하러. 이게 이제 저희 성동구 안심상가입니다. 네. 안심상가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중에 하나로 쓴 건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 파리나 이제 영국 런던 가면 있는 제도인데요. 네. 이걸 이제 아주 이제 시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이거를 한 80% 시세에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10년 정도 장기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도입해서 성동구 안심상가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10년 동안 쫓겨날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또 임대료도 시세의 한 80% 그렇죠. 정도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현재 55개의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나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의 정책이지만 그 따라야 될 어떤 약간 뭐랄까요 강제성.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건물주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득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 기르자 이런 걸로 이제 설득을 했고 대신에 이제 그분들한테는 리모델링 할 때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해지면 네. 그 브랜드가 많이 홍보가 돼서 네. 장사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은 같이 올라가야죠. 지금은 설명을 안 해도 그렇죠. 예, 이제는 그 맞아요, 인근 맞아요.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성수동처럼 한다 그러면 설명을 안 해도 인근 동에 있는 건물주들이 다 지금 소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 나왔네요. 도시재생 성동만큼만 하라. 이런 거네. 좀 짜. 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하자면 네. 도시재생 분야 1위를 해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관상, 행안부 장관, 아니 국토부. 국토부 장관. 알겠습니다. 자, 자, 양천구. 이제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양천구 봐야 돼요, 양천구. 양천구 들어갑니다. 네, 이거 네. 전 자랑거리. 제가 듣다가 아니면 바로 브레이크 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으로서 내 그렇죠, 판단해 그렇죠, 주세요. 그렇죠. 네. 네, 뭐 양천구의 뭐 미래 비전은 아까 이제 예전에 민선 6개에는 뭐 복지 분야 그래서 뭐 50대 독거남들의 뭐 삶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비남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나비남 프로젝트 또 그리고 그 고령 친화도시 해서 우리 어르신들 운전하는데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는 거 우리 양천구에서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게 많이 확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나비남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대 독거남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분들의 고독사 비율을 주목해서 네네. 뭔가 자립하거나 사회 관계망을 회복시켜주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비남이 무슨 약자입니까? 약자는 아니고요. 예. 그 나는 B가 아닐 B자입니다. 네, 나는 그래서 아닐 혼자 혼자가 아니다? 특히 남자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근데 사회 관계망을 50대를 통해서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있어요? 네, 남성들 50대 독거남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잘 사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또 그렇죠. 사업을 한다든가 자영업 하시다가 또 만약에 그게 망하거나 그러면 다시 패자 부활이 어려운 사회이기도 회복이 합니다. 어렵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가정도 파탄이 나고 또 여러 뭐 남자분들은 술독에 빠져서 네. 혼자서 지하방에서 살고 계시고 사회하고 단절이 되고 이제 이런 어두운 면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게 지역사회에서 좀 그런 분들이 사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수 60대보다는 있는 50대를 부분입니다. 해야 네, 네. 다시 그 생활전선, 그렇죠. 경제전선으로 생활전선으로 복귀할 수 다시 있다. 들어오죠. 그렇게 판단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65세 이상 되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정부에서 또 책임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복지의 그 대상이 이전에 되니까. 네 복지 대상자가 되기 전에 사회 재진입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뭘 하는 지원해 줍니까? 지역망. 구체적으로. 뭐 지역의 멘토분들도 선정해서 사람 또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남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멘토단이 있어서 그걸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관계망을 형성해 준다든지 또 우리 양천구에 도시농업공원이 있습니다. 서남권에서는 처음으로 한 도시농업공원인데 그런 곳에 이제 같이 나가서 텃밭도 가꾸고 이러면서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해주고 이런 네. 나비남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자랑거리. 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이번에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오. 예, 그린시티 상으로 환경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만큼 몇 년 동안 주력해서 우리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도시에 있으면서도 46만이 이게 좁은 땅 안에서 모여 살면서도 도시농업공원이라든지 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네.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에너지 자립 마을이 19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 생태 도시로서의 양천구. 그게 네, 무슨 이런 상입니까? 데 주력을 대통령 하고 무슨 있습니다. 분야? 환경 분야? 그린시티 분야입니다. 그린시티 네, 분야. 그린시티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일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 이제 동쪽으로는 목동 유수지 위에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 또 서쪽으로는 서부트럭터미널을 첨단 물류단지로 좀 개발하고 또 그리고 신정 차량기지도 또 이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신정 차량기지가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완전 그래서 아파트에 아파트 둘러싸여 단지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제 복합 문화 상업시설로 좀 개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양천구에 땅덩어리 넓은 데가 많네. 많이 아직.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주거지만 좀 집중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개발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나 신월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전철, 대중교통이 없다 없죠. 보니까 예. 그래서 발전이 좀 더딘 것 때문에 경전철을 지금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경전철이 또 이렇게 신월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교통과 물류망이 양천구에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성동구는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QR 코드로 예.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가는 네. 그 네. 수기 대신에 한 코로나 때는 그걸 이제 저희가 해서 정부 사업으로 이제 아, 확대가 된 지금 건데. 다죠, 예, 그렇게. 이게 성동구가 그래서- 일바였군요. 네. 예, 예.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필수 노동자 그 조례, 지원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금 최초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아주 뭐 전국적인 반향이 있어서 가장 짧은 시기에 전국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법안이 이미 저희 그 조례를 좀 설명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필수 필수 노동자. 노동자 예.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지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에서 손꼽는 그 K 방역이라고 해서 이제 손꼽힐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인은 아마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다 얘기하시듯이 덕분입니다 하시듯이 이제 의료진과 방역 당국일 겁니다. 예, 그런데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숨은 영웅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바로 보건, 의료, 또 돌봄, 그다음에 택배, 물류, 그렇죠. 그다음에 경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K 방역이 성공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택배가 없었다면 우리가 사재기에서부터 외국은 이제 뭐 아주 난리 났을 그냥 거예요. 난리 났는데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집에서도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 해결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요양원에 부모님을 요양원에서 안 받겠다. 돌봄 노동자들이 나 위험하니까 나 안 해버린다. 그러면 이걸 다 가정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가정이 전체가 다 스톱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데 현장에서 대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코로나 위험에 위험성에 있습니다. 노출돼 있고. 이걸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보시면 요양원들에서 이렇게 생기면 코호트 격리해 가지고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 그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좀 느끼고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연대하고 이러자는 것이 이제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 보호 조례고요.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지금 고맙습니다 필수 노동자 이 캠페인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호 장구.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병원에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 간호사님들한테는 이게 그나마 마스크나 이런 게 매일 지급이 돼요. 우선적으로 지원되니까. 예, 근데 거기서 필수적으로 일하는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2장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됐. 그리고 나머지 본인이 다 예, 예. 수급을 해야 되는 그게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좀 문제식을 갖고 이 특별한 어떤 헌신에는 특별한 연대와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성동의 자료집을 보니까 그 문구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뭐였냐면 변화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이 저는 좀 네. 함축적으로 성동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른 지역인데 집값도 많이 뛰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그 외관도 바뀌고 이런 지역인데 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동구청장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나가야 할 방향들을 정책으로 구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혹시 성동구 사십니까? 아니 인근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네. 광주. 일단 성동은 잡혀간 우리 정청래로 그 아픔이 좀 있는 지역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양천 김세용 구청장님. 아까 그 말씀드린 전국 최초로 뭐 했던 사례들. 독거남의 그 사회 진입 프로젝트였던 이제 50대 독거남, 나비남. 예, 나비남 프로젝트도 이제 처음 시작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확산이 그거 되게 된 거고요. 좋아요. 네, 네. 아이디어가 빛납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이제 고령자 운전 면허 면허 반납하면 이제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예,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전주시 여기 나왔던 전주시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양천구에서 한 거 보고 거기는 2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자들이 운전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통사고 이런 것들도 좀 예방하기 위한 것도 먼저 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아마 착한 소비 프로젝트가 뭐 언론의 캠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천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기서 언론을 제안을 먼저 한 시작한 거예요. 건가요? 네, 우리 양천구에서 제안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한참 착한 소비 프로젝트에서 선결제도 하고 하나 살 거를 하나 더 사서 좀 이웃과 나누든지 이렇게 하자. 한참 막 3월, 4월에 자영업자들 문 닫고 또 음식점 뭐 아무도 사람이 없고 이런 네네. 시기에 우리 양천구에서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받아서 그거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고 이게 또 언론에 알려지면서 언론사에서 또 받아서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최초에? 공무원이 냈나요? 아닙니다. 우리 그 공무원들도 있고요. 예. 네, 제가 이제 그때 한참 막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식당 가면 뭐 파리를 달린다. 그리고 사람들 오셔서 막 아우성을 하고 그럴 때 뭘 했으면 좋은지 다 아이디어를 다 가져와 봐라. 부서별로 다 내라 했는데 거기에 뭐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착한 선결제 처음에는 선결제라고 그랬었어요. 먼저 결제를 해주자. 우리 좀 신뢰사회 기반에서 단골집은 미리 한 10번 우리 목욕탕 가면 한 번 갈 거 한 10장 끊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목욕탕 쿠폰, 피부과 그렇죠. 티켓 뭐 이런 피부과 식으로. 쿠폰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식당 같은 것도 좀 미리 이렇게 이제 임대료도 못 내고 막 이런 식이어서 그런 것도 하자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때가 3월, 4월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네. 황희 의원님이 우리 지역구 의원입니다. 네. 네, 황희 의원이 또 그 아이디어를 이걸 이름을 딱 붙여서 착한 소비 프로젝트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구에서부터 이게 확산이 되면 이게 전 지역에 또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함께 했던 그런 이런 게 굉장히 프로젝트입니다. 중요해요. 그럼요. 네, 아까 네. 이제 성동도 젠트피케이션 얘기했고 그것이 많은 그렇죠. 울림이 있었고 네, 네. 지금 이런 착한 소비 착한 캠페인이 소비는 또 아까 중앙정부가 받아안고 네, 네. 확산하고 언론이 받아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잘한 사례들을 잘 모으면 그게 사실은 중앙정부한테도 큰 힘이 되고 그걸 또 전국적으로 확산만 하면 빨리빨리 바뀌거든요. 세상이. 그렇죠. 그런 의도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좀 마련한 건데요.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이걸로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은 아직 그거를 못했지만 탐이나 저거 탐이나 우리 지역 하고 싶어 도입하고 싶어 이런 사례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던 사례. 저는 이제 수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수원시에서 이 비가 이제 오면 빗물을 도로 밑에 저장 공간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청소하는 데 쓰고 하는 그 사업인데 이제 사실 우리도 어쨌든 물 부족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빗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제 빗물이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 이걸 조금 활용하는 방식이 도심에서도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긴 그런- 비도 더 많이 올 거라고 하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자원화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미세먼지까지 연결해서 네. 일석이조. 그걸 조금 더 이제 고민하다 보면 다양한 그 그렇겠죠. 정책들이 도심에서 나올 수 있죠. 그건 이제 도심은 공간이 없는데 도로 밑이라는 지하에는. 공간을 좀 한다는 게 좀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지금 것 같아요. 많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보면 많이 바뀐 게 뭐 햇빛 발전소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해서 네. 에너지에 대한 네. 고민이 많이 있고요. 재생 그죠?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아파트 차원에서 한다든가 학교 차원에 이렇게 공공 쪽에도 확산하고 또 그렇습니다. 개인들도 할 수 있게끔. 네. 그 실제로 뭐 빗물 저장소 뭐 이런 것들도 도심에서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 구청장님은 그 다른 지역 탐나는 저희는 정책. 사실은 이제 성동구도 도시재생을 좀 잘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양천구에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이제 고도제 항공기 소음 피해 때문에 고도 제한이 네. 이제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어렵고 이런 것은 도시재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주목하고 있는 곳이 또 이제 순천시이기도 합니다. 아, 순천시요? 예, 순천시 하면 다들 무슨 그 정원 생태, 예, 무슨 그 국가정원. 예, 네. 국가정원 여기만 생각하는데 수원시가 참 그 끈기 있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천에 보면 옛날 부읍성 뭐 이렇게 있죠. 옛날 네. 그 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나간읍성인가요? 네, 나간- 나간읍성도 있지만 부읍성이라고 아, 예. 지금은 이제 거의 형태도 없어지고 뭐 그런데 그런 곳을 그런 원도심으로 구도심을 이렇게 도시 재생으로 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한 10년은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끈기 있게 지금은 이제 순천 시장님이 이제 초선이시지만 예전에 있던 시장님이 이제 쭉 오랜 기간에 걸쳐서 또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또 그것을 또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 도시 재생을 해놓은 걸 보고 제가 참 감동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오래된 이제 구도심에 또 이 길에 물길을 열어서 이 그 걷다 보면 이 가로변에 물도 같이 흐르는 그런 맹물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빗물이 흘러가는 그런 길을 보면서 굉장히 정겹고 따뜻하게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 공간을 그 세세하게 또 신경 쓴 흔적이 보여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이 또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구나. 보시면 실개천이 흐르는 느낌. 네, 실개천이 흐르는 거죠. 그게 그것도 걷는 보도 옆에. 제가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 만나보면 그런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로 소통도 좀 하고 네. 아이디어들이 좀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빠르게만 그 벤치마킹하고 고민하면 우리 지역에 창조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거- 그래서 순천시에 작년에 간부 워크숍을 아예 거기로 갔습니다. 그렇구나. 한 60명이 거기 가서 쭉 한 바퀴 돌아보고 어떻게 했는지도 다 물어보고 거기 도시재생과장한테 물어보고 뭐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렇게 신월동 국가수 있는 그쪽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네, 네. 실개천 만들어 놓으면 예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지역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네네. 그래서 그럽니다. 다음에는 이제 네, 저기 네. 양천이 잘해놓으면 순천 공무원들이 놀러 오겠지. 네, 그럴 수도 학습하러 있죠. 오겠지.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하면 끊임없는 학습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양천구의 또 이제 자랑이라고 하면 벌써 한 120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그 9시 출근 전에 1시간 동안 그 우리 전문가 불러서 교육하는 타임들을 합니다.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 시간 되시는 분 오십시오 하는데 한 60여 명이 한 번도 사람은 많이 바뀌지만 네. 공무원들이 다 와서 저도 가끔은 강연 나갈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와서 전문가의 강연도 듣고 굉장히 그렇게 비싸서 합니다. 그렇지. 네, 네. 아니 본인 얘기하지 말라면서요. 그 끝으로 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좀 고민거리 이런 건 없어요? 좀 애로사항 이런 거? 애로사항이 있죠. 뭐가 제일 아무래도 어렵습니까? 예, 이런 이제 큰 사업들을 이제 개발이나 이런 큰 사업들은 사실은 뭐 이제 구청장의 권한과 힘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성동구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도시계획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청장이 승인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나 또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요즘 국민들의 이제 뭐랄까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수준이 너무 눈높이가 높아졌잖아요. 높아지셨죠.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런 눈높이를 저희가 참 따라가기 어렵다, 벅차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높은 요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춰야 되는데 행정은 상당히 그런 걸음이 늦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좀 힘들고 또 연구를 더 많이 하고 공부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좀 필요한 게 뭘까요? 뭘 바꿔야 합니까? 뭐 거창한 거 빼고라도. 뭐 단체장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재정분권이죠. 이거네요, 이거. 네, 아. 재정분권입니다. 위임사무에 비해서 네. 워낙 그 저기 비율이 적으니까 네, 지방의 위임 몫이 사항은 많은데 사실 뭐 지금 8대2 구조다라는 거 다 알고 네, 계시고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든 6대4로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지 시간이 않습니까? 많이 근데 걸리는 가장 저항 세력이 누굽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정치권인가요? 아니면 기재부나 이런 중앙 관료들인가요? 이게 이제 보시기에 모든 게 기재부에서 걸리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재정분권 2기인데요. 이 1기는 이제 지방 소비세 10% 인상을 해서 11%에서 21%로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8.5조 원을 이제 지방과 광역과 기초가 이렇게 사무와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2기 재정분권은 또 이제 다시 10% 소비세를 인상, 그건 이제 부가세에서 소비세로 넘어오는 거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영향이 없고요. 이제 역할 분담인 건데 또 8.5조 원을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서부터 지방으로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하는 바로는 기재부의 반대로 지금 이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답답한데 그게 이제 진행이 돼야 늘어나는 그런 재정 수요를 좀 충족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앞으로 되게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이 길어지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방향은 잡았지만 또 기재부 공무원들이 또 판단하는 지점이 좀 달라서 여권 내에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데 지금 이제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도 또 기재부 공무원들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참 이건 큰 숙제가 아닐 수 없겠네요. 어느 정권이 잡든 그 문제는 굉장히 숙제일 것 같고 서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 지역을 떠나서 서울이란 전체 틀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주거 즉 이렇게 정주 환경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이 주거 문제와 환경 문제. 그래서 일본의 저명한 기관에서 이렇게 선진국의 그 각 도시들을 쭉 했는데 저희가 서울이 그래도 한 6, 7번째 상위권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 높은 경쟁력은 문화와 연구 분야 이런 분야였고요. 가장 낮은 경쟁력으로 나온 것이 바로 그 거주하는 문제와 환경 문제. 이게 이제 집과 소위 말하면 공해 이런 문제인데 집 구하기 힘든 거죠. 집값 네, 너무 그래서 부담스럽다. 결국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비싸다는 거하고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서 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서울에서 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니까 인근에 있는 데서 출퇴근을 하루에 2-3시간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예전에 이제 우리가 동경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집값 비싸다 이랬는데 네. 서울이 더 비싸. 그러니까 네, 요새는 저희 진짜 교통 문제다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거의 다 포함된 얘기인 것 같아요. 다 연결되죠. 예, 사실. 연결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을 안에서도 만나보면, 지방 가는 그런 시민들 만나면 실제로 이제 서울이 그런 문제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는 살기는 좋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천구가 특산품을 가져왔다 하는데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양천구에 뭐 특산품이 있을까 나는 싶은데. 이게 양천구에 사실 공원이 많아가지고 네. 공원에서 나무 잘라 왔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우리 양천구에 목공방이 2개나 있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체험으로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더 요구를 많이 하세요. 아, 요즘에 특히 남성들의 남성들. 예 남성들의 노망이 로망입니다. 네. 네. 자기 집 짓고 싶은. 근데 맞습니다. 거의 실현하는 사람 소수고 네. 잘 안 그래서 되죠. 근데 이 남성분들끼리 또 모여서 또 이제 주말에
또 휴일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목공방 만들고 이런 게 많아져서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이번에 새로 또 연유 목공방이라고 새로 이렇게 연유 목공방을 예쁘게 이거는 만들었네요. 구에서 만든 네, 거예요? 구에서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양천구 근데 어디 있어요? 양천구 이거는 신정동 집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부트럭 터미널 가까이에 아,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새로 개관을 했는데 양천구가 226개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목재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목재 전문가 과정에 우리 양천구가 지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배우기도 하고 네, 실습도 그럼요. 하고 실습도 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목재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나면 취업도 하거나 그래요? 목공방도 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좀 오. 간단해 보이죠? 그럼 제일 간단한 네, 제일 간단한 중학교 2학년쯤 공업 시간에 네, 만들었던 탁자도 있고요. 이거는 좀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술 예, 아니에요? 술병 같잖아요. 제품. 오. 네, 처음에 저는 발렌타인. 이거, 예, 발렌타인. 네, 예, 술을 30년이면 비싼 건데. 네, 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이런 비싼 술을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봤더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안을 보시면 이렇게 네, 재활용을 했습니다. 라디오예요? 네, 라디오와 또 블루투스를 핸드폰하고 좀 연결해서.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럼? 예, 이거는 우리 목재 전문가가 중에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술 해서 좋아하시라 그래. 그분은 술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모컨도 있어서요. 리모컨으로 음악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저런 거 재밌네요. 이거 네, 좋다. 재밌어요. 나는 이것도 좋다. 이거 가족들을 아빠, 동생, 네.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파트 현관이나 이런 데 걸어놓으면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좋죠. 이거는 초등학생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새 문패 없잖아요, 지금. 네, 네, 이런 거 좋네.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네. 실과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실과. 예. 여기는 그러면 수업을 누구나 양천 구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데고 그럼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떤 강좌 같은 게 마련이 돼서 신청하면 신청하면 됩니다. 되는 거고. 목재 전문가 과정은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12월 1일부터 수업을 하게 여기 됩니다. 비싸요? 목재 전문가 과정 우리 양천구는 좀 싸죠. 공공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면 막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요. 받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훨씬 더 싸게 그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마 괜찮네.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톱질 한번 하러 가야겠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톱질을 핑계로 끝나면 막걸리 한 잔. 그렇죠. 이거죠. 네. 요즘 저희 아내와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이거 때문에 관리 잘해야 합니다. 이런 거 만들어서 아내한테 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뭡니까? 그걸로 예. 저 때릴 것 같은데요? 이게 꼭 방망이처럼 생겼죠? 홍두깨 같이.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이게 플레이트라고 요즘에는 이렇게 그 맛있는 위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초밥 같은 거나 네, 회도 이렇게 놓는 거. 예, 저도 처음에는 홍두깨인 줄 알았어요. 저희 그 방망이인 줄 박시영닷컴이라고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 음식이 네, 맛있는 네. 게 많습니다. 네, 네, 그 그걸 이런 것도 주문해서. 있더라고요. 좋겠네요. 네. 예. 야, 지금 뭐 제품 다양하고 좋네요. 이런 거 만들어서 주시면 아주 아내분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거네. 다 이것도. 네, 여기도 네,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요즘 뭐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그렇지. 많이 올려서 드시더라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위치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양천구 신정동. 신정 3동에 있고요. 예. 네, 그 학교 가까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검색하면 또 나오죠. 검색하면. 있습니다. 연희 목공방. 연희가 아니라 연의. 의입니다. 목공방. 네, 예. 네,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하니까요. 목공에 많이들 관심 있는 분들은, 예.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성동구의 자랑거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성동구 저는 마장동에서 소고기 저 가져올 것을 기대했어요. 기대했는데 예. 소고기가 아니라 희한한 걸 들고 그러게요. 왔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시죠, 청장님. 예, 마장동에서 소고기를 또는 성수동에서 수제화를 이렇게 가져올까 하다가 저희가 그거보다는 좀 의미 있는 걸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는 소셜 벤처라고 하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성수동이 대한민국 소셜 벤처 허브입니다. 허브. 예, 그래서 소셜 벤처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벤처 기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 또 이윤도 창출하는. 네,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기업가 정신도 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업하고 손잡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기가 창업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공간은 누가 마련했냐 이거. 이 공간은 저희 구에서 구에서 독자적으로? 예. 아.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 본인들은 어떻게 읽어요? 소란이라고 있습니까? 네, 소란. 예,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음. 네. 소셜 벤치, 랜선 뭐 이런 건데요. 랜선보까지.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은 언더스탠드 에비뉴라는 공간이고요. 네. 기업들은 이제 각각 자기들이 민간으로서 이제 거주한 이 기업을 꾸려서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업무를 입주하면. 펴가는데 저희가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스티벌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취지가 좋네요. 예, 처음에는 2014년도에 제가 취임했을 때는 8개 회사가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전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했는데 지금은 250개의 3,000명의 젊은이들이 여기서 그렇죠. 이 소셜 벤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래요? 요즘 네, 뭐 그래서- 일자리 얘기하는데 이게 창업도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가장 부분이니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어. 그래서 이 저희가 하나의 특산품이고요. 또 그러면 하나 저기는 차별 없이 합니까? 아니 구민들만 하는 건가요? 이건 전부 서울 시민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네요. 누구나 할 수 예. 있습니다. 네. 민간이 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구에서 하는 공간도 있고요. 네. 또 각 자기가 그냥 또 와서 성수동이 좋다고 와서 아무래도 이제 이 집역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집적의 예. 효과가. 같이 하면 네. 또 좋으니까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안심상가인데요. 이것도 네, 네. 붉은 벽돌이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 지금 붉은 벽돌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건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건축은 이제 개인의 자유지만 이 외관, 네, 그러니까 네. 경관은 공공의 몫이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가면 이 바닷가에 하얀 색깔 지붕이나 파란 색깔 지붕밖에 네. 없습니다. 이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관광 상품이 되듯이 저희가 이제 한국의 브루클린을 추구하니까 이 붉은 벽돌로 이 도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성수동에 붉은 벽돌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조례는 처음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붉은 벽돌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할 때 붉은 벽돌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아, 좋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붉은 벽돌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좀 지나면 도시의 상징 색깔이 될 겁니다. 보스턴에 가면 붉은색입니다. 그렇죠. 네. 도시 느낌이 확 오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성수동에 붉은 벽돌 공장들이 많았는데 그걸 또 다 보호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옛날에 붉은 벽돌은 이게 강하거든요. 네. 머리 맞으면 아픕니다. 이게 그 일반 회색 그 시멘트하고 완전 완전히 다르네요. 다르죠. 이건 예, 단단한데, 이거는 예.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좀 제가 코뼈가 내려앉은 게 예전에 아픔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랬군요. 네, 그래서 붉은 벽돌의 상징 그리고 소셜 벤처 이걸 저희의 특산품으로. 야, 이 사회적 연대와 성수동이 아까 그 우리 성동구가 1터와 네, 예. 3터, 쉼터. 쉼터. 예. 그렇군요. 의미가 다 있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붉은 벽돌이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쓱 지나가다 봐도 아우 야 저기 자, 성동구인가 보다. 끝으로 다른 지역 중에서 이 지역 좀 잘하고 있다. 좀 이 방송에 추천하고 싶은 지자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뭐 친한 분도 좋고요. 예. 아, 친하거든요. 평소에 뭐 술 한잔 얻어먹었거나 저는 밥 잘 사주더라. 네, 저는 이제 네. 그 네. 우리 황명선 논산시장에 논산시장.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사업들도 선도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전국 시장구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을 위한 그 맨 선봉에서 저희들의 이제 모든 자치단체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셔서 이분이 지난번에 예전에 당 최고위원 선거 나왔다 떨어지신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 그 떨어진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아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축적된 힘이 예. 이번에 이제 이번에, 염태영 예. 최고위원님의 그렇죠. 당선으로 이제 연결이 됐다고 보죠. 염탄 최고위원은 자주 나오십니다 여기. 아, 그러신가요? 예. 그리고 자 저는 여성구청장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의 여성구청장이 지금 7명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은평구청장. 네? 은평구청장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은평구청장도 있고 해서 이거 7명인데 저희가 이제 유일한 재선구청장입니다. 이제 겨우 삼선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삼선구청장도 맡는 적이 없고요. 그래서 좀 저는 좀 초선인 여성구청장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이 인커리지를 시켜야 된다. 대표적 지금 이런 한 명.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저는 대전의 대덕구청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좋으신 분이죠. 네, 성함이 대덕구청장님이 어떻게 되죠? 환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박정현 구청장님이신데. 예, 환경운동을 하셔서 그분이 아마 이제 기초위원도 좀 하시고 예, 예. 이러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시민운동과 또 지역의 소통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번에 지금 이제 대덕구청장이 다음에는 되셨는데 충청권으로 그래, 가네요. 네. 논산, 대전. 아 그러네요. 충청도로 가셔도 대전 논산 괜찮겠습니다. 좋은데요. 좋네요. 예, 거기 여성구청장들을 대전 많이 시작하는 좀 초대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논산에서 오시면 딸기 같은 거 좀 들고 오실래나? 아, 논산 딸기 유명한. 아 논산 딸기 유명합니다. 거의 들고 오십니다. 네. 그래요? 대전 대덕구는 그러면 특산물이 뭐 여기는 뭐 로봇 이런 거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대덕에는 또 이제 산업단지가 아니야, 있으니까요. 그게 또 그 안에 유성에 문제도 있을 있어. 거고. 대덕이 있는 게 아니라. 연구단지는 유성이고요. 달라요. 연구단지가 있죠. 네. 산업단지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값진 이야기들을 네. 들었고요.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마칠까요? 예. 네. 생생기의 역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